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이라는 특정 캠페인에 이제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아리백이 전 세계 시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리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숫자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리백은 Renewable Electricity에서 앞에 앞글자를 따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받겠다, 100%. 이렇게 이러한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인 기후그룹이랑 이제 CDP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요. 첫 번째 키워드는 372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아리백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이 372개예요. 근데 아리백은 모든 기업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전력 소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큰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임에도 불구하고 372개의 기업들이 가입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필립스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케아라든가 뭐 이온이라든가 알리안즈 생명, 뭐 악사, 이런 서비스 기업들부터 제조기업까지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봐도 이제 영어로 돼 있어 죄송합니다. 제조업 분야가 전체 한 55개사 정도.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평균 목표도 현재 재생의 비중도 이미 32%를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든가 소매, 뭐 원자재 생산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372라는 숫자였고요. 두 번째는 18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해 있는 기업이 1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제 2020년 말에 SK가 가입을 하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리고 현대가 가입을 하면서 이제 18개로 늘어났죠. 국가별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한 53개 회사 정도가 아리백에 가입해 있고요. 미국이 이제 한 100개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영국 이런 순이죠. 그 국가별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의 본부가 있는 기준으로 해보면 이 당시에 아리백 보고서 나올 때는 9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18개로 늘은 거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4군데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4군데가 최근에 가입하면서 오늘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 18개가 아리백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LG 이노텍이 아리백 가입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더라고요. 조만간 19개로 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본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한 85개,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가 한 56개, 영국이 44개. 주로 이제 서구권 국가들의 기업들이죠. 최근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제 중국의 기업들도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 현황이고요. 제일 처음에 SK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아리백 달성 목표 연도는 아리백에서 그 마지노선이 20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애들이 가입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종종 아리백 가입 조건이 205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최소한이에요. 마지노선. 그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목표를 세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은 뭐 미래에셋 증권은 2025년에 아리백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들 중에서 2030년에 아리백 하겠다고 지금 가입을 했죠. 현대라든가 SK는 지금 대부분 한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아리백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뭐 비용 절감 부분은 한 6, 7번째 정도 되고요. 그럼 실제 아리백에 가입한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136개 기업들 중에서 54개 기업들은 아리백에 가입해서 재생에너지 전기기를 더 썼는데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 거죠.
나머지 82개 기업들은 현재는 비용을 조금 더 내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전력 소비량을 다 모아보니까 한 340 테라와트 시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가였다면 세계에서 12번째 전력 다소비 국가가 될 정도의 양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력을 많이 써요. 그래서 1년에 2020년 기준으로 약 550 테라와트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기업들이 가입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한 340 테라와트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많은 거죠. 첫 번째 372 숫자 알아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아리백 기업들이 18개가 있다. 세 번째는 45라는 숫자인데요. 현재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지금 이 시점에서 전력 소비의 아리 비중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45%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7%였잖아요. 6, 7%. 그거에 비교하면 이미 현재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45%라는 거죠. 엄청 높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훨씬 더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달성 비중이 쭉 증가해 왔고요. 가입하는 기업들 숫자도 2015년에는 100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370개를 넘어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벌써 45%나 돼라고 놀라시겠지만 사실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45% 거의 다 됐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40% 넘었으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평균도 거의 뭐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 7%라는 거는 너무나 미미한 수치인 거죠. OECD 중에서는 거의 뭐 단독 꼴찌고요. 2020년 상반기에 선진국 모임인 OECD의 전력 생산에 있어서의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지금 OECD 평균이 2020년 상반기가 33%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덴마크 같은 곳들은 이미 80% 넘겼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한 66%. 우리나라는 단연 꼴찌죠. OECD 중에서. 그런데 이거는 매년 그 렌 21이라고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분석해서 내는 보고서인데 2020년 재작년이죠. 2020년에 새롭게 설치된 전력 설비 중에서 83%가 재생에너지 설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전력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는 메인이 된 거죠. 비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는 17%밖에 안 됐다는 거죠. 2021년엔 더 증가했을 거예요, 이 비중이. 이거는 태양광 발전에 빛나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게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의 전력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거고, 정말 빛나는 성장을 하고 있죠. 풍력 발전도 바람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평균 비중이 이미 45%다. 그 세 번째 숫자였고요. 네 번째 숫자는 현재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그 회사들의 평균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 연도가 203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0%였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는 지금 10%를 깎아서 20%죠. 근데 기업들은 현재 372개 기업들 중에서 아리백 목표 연도를 보니까 평균이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에 20% 찍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2030년에 100%를 찍겠다고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숫자는 61이에요. 61은 무슨 숫자냐면 지금 현재 이미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아리백 회원사의 숫자가 60개를 넘어선 거.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BMW, 페이스북, BMW는 아직 100%가 안 됐군요.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본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태양광 패널로 다 덮여 있죠. 근데 이렇게 자체 생산하는 전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풍력 발전 단지라든가 태양광 발전 단지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서 PPA라고 하죠. 그래서 조달을 받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이미 100%를 찍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애플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애플은 직접 제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삼성전자 상대로 너희도 애플처럼 재생에너지 써라고 요구를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항상 됐던 핑계가 그거거든요. 아니 애플은 제조를 직접 안 하니까 우리랑 애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계속 변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명도 못 하는 게 애플은 본인들이 쓰는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 공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납품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애플에다 납품을 하잖아요. 그 부품들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8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까지 애플은 공급망 전체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공급망까지 포함해서 애플은 2030년까지 100%를 찍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콥 1, 2, 3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이 직접 쓰는 전력이 이제 스콥 1이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스콥 1이고요. 그다음에 스콥 2는 기업들이 전력을 가져다 쓰거나 뭐 열을 가져다 쓰거나 스팀을 가져다 쓰잖아요. 에너지원으로서. 그럼 전력이나 그 열이나 스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스콥 2고요. 스콥 3는 물류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원들의 출퇴근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스콥 3로 잡히거든요. 애플은 이 스콥 3까지 넷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 양이 1년에 2,500만 톤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2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거의 두 배가 되는 2,500만 톤을 203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숫자는 77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백 기업들은 본인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협력업체들에게도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요구했거나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이미 77개라는 거죠. 그리고 35개의 기업들은 앞으로 2년 안에 그런 요구를 할 것이다. 즉 300개가 넘는 아리백 가입 회원사들 중에서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우리는 공급사들한테까지 요구할 거야. 협력업체들까지 우리가 바꿀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다 해당되거든요. 실제로 애플로부터 삼성전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도 BMW가 고객인데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서 BMW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BMW에서 아리백 해야 되니까 배터리 만들 때도 재생에너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 배터리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조건 맞추기가 힘드니까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리백은 따라가지 못하면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리백 하지 않으면 수출에 치명적 타격이 된다는 기사를 2017년에도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이데일리, 뭐 경향신문, 2021년 6월에도 또 나왔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 토론 때 아리백 얘기 나오니까 그게 무슨 글로벌 트렌드냐는 이야기를 보수신문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보면서 되게 반가웠는데 왜냐면 애플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가 애플에 납품을 누가 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공개하거든요. 뭐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납품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납품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중에서 얼마가 애플을 상대로 한 매출인지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작년 11월에 나온 이 KBS 기사에서 그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아이폰에 납품하는 패널이 LG 디스플레이 1년 매출의 40%를 차지해요. 그 얘기는 LG 디스플레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쓰지 못하면 매출의 40%가 주는 거죠. 매출의 40%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리백 캠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넥스트라는 싱크탱크에서 우리나라의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5개 대표 품목의 1위 회사들
뭐 철강이면 포스코일 거고요. 반도체면 삼성전자, 정유가 SOE였나? 그 석유화학이 아마 모르겠어 어느 회사인지. 그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이렇게 5개의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 제대로 못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줄 거냐를 분석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최대 24% 감소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대로 이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나 경유차 생산을 훨씬 더 빨리 줄이면서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팔린다는 거죠. 2035년부터는 전기차밖에 못 팔잖아요, 유럽에서.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2035년부터 유럽에서 못 팔아요.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못 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기후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대응을 못하면 탄소 국경세라든가 배출권거래제로가 강화되면서 실제 기업의 비용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재무적 영향으로 손익계산서에는 손해가 많이 잡히겠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도 하락되고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부채 이자 비용, 자본조달 비용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평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의 손해로 잡히니까 실제 엄청난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기후위기에 제대로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최근 넥스트라는 싱크탱크에서 한 분석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넥스트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5대 기업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숫자는 28%예요. 이거는 이제 PPA라고 해서 전력 구매 계약이라는 이제 어, 영어의 약자인데요.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PPA의 약자거든요. 이제 그 아리백 회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장 지붕이라든가 회사 지붕에 태양광 깔고 뭐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깔고 바로 인근에다가 태양 그 풍력 발전을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다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발전하는 거 여기 보면 자가 발전이라는 방식이 있죠. 자가 발전 외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을 투자를 해서 그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된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다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PPA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랑 전력 소비자인 기업이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니네가 재생에너지를 100만큼 생산해서 전력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전력망에서 100만큼 뽑으면 물리적으로는 그 전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용한 걸로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 계약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재생에너지 더 확대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자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갖고 태양광 설치를 해서 20년, 25년, 30년 동안 전력 생산을 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한 가치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은행 가서 야, 나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우리 전기 이 가격에 사준다라고 계약서에 들면 우리 은행에서 그래? 니네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그 가격에 니네 사준대? 그러면 매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저리로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가 나도 재생에너지 사업 해볼래 라고 뛰어들면서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그럼 그 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는 선순환의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내던 전기요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내서 전기요금을 내서 그 프리미엄을 모아가지고 기금화 시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이런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를 통해서 아리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 아리백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의 비중이 28%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는 검은색에 해당하는 게 PPA거든요. PPA 비중이 적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PPA가 가장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PPA 비중이 늘고 있죠. 그러면서 녹색요금제의 비중은 46%까지 늘었다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REC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PPA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맺어서 재생에너지가 그 사회에서 확대되는 데 기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리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고 혹시 이따가 논의 시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숫자는 64%인데요. 우리나라에 3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한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11개 대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을 포함해서 상위 10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수 온실가스 다배출, 전력 다소비 기업들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산업별로 보면은 1차 금속 산업, 즉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에 들어가는 철강 쪽은 석탄을 80% 씀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기는 16%밖에 안 돼요. 15.5%.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를 쓴다 하더라도 15%밖에 줄이지 못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서 이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쓰지 않는 수소 환원 제철 같은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작년부터 수소 환원 제철 방법으로 만든 그 철강이 생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들은 좀 그 기술이라든가 공정이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 분야지만 정유도 마찬가지죠. 정유 산업도 전력을 차지하는 게 15%니까 아리백을 한다고 해도 15%밖에 못 줄이는 거죠. 근데 전자장비 제조업,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런 곳들은 전력이 90%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이 90%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이제 전환을 해야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보통 전력 비중이 90%거든요.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부터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26개 상위 기업들인데요. 실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밖에 늘지 않았어요. 3, 4%밖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2위부터 6위까지는 한전, 발전, 오사, 석탄 발전 회사들이죠. 여긴 대부분 줄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석탄 발전 상한 제약을 했기 때문에 석탄 발전량을 줄였죠. 그러니까 대부분 줄었는데 문제는 실제 이 한전 오사를 빼놓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한 삼성전자. 2015년 대비해서 2020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거의 한 70% 늘었죠. 이런 회사들이 진짜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증설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보다도 한 두세 배 늘어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정말 유한한 일인 거죠. 저희 그린피스가 그런 기업들을 푸시해서 기업들을 압박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표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소수 대기업들의 아리백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좀 보여주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6년도에 지금 보시면 17,16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17테라와트시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19년 보시면 한 31테라와트시 정도 되죠. 이 중에서 태양광 풍력 합친 게 지금 한 17테라와트시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상위 전력 다소비 기업 7개가 거의 한 70테라와트시를 써요.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 7개가 추가적으로 늘린 전력 소비량이 한 6테라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태양광 같은 경우가 한 8테라와트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늘은 거의 거의 대부분을 상위 전력 다소비 기업 7개가 늘린 전력 소비량을 채우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 전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매경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전력 소비 상위 30개 회사들의 전력 사용량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4배예요. 그러니까 이 30개가 아리백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먼저 정부한테 우리 재생에너지 많이 써야지 전 세계 시장은 살아남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를 2배로 늘려라. 안 그러면 우리 해외로 공장 빼겠다. 일본에서 우리 사업 못한다. 이렇게 기업들이 앞장서서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활동을 절대 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싼 전기요금에 의존해서 이제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 숫자는 980억 달러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리백의 대표가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샘 티닝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2020년에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아리백에 가입한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쓰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잠재력을 계산했더니 2019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아리백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약 9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아리백 회원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지겠어요? 재생에너지 쓰기 쉽고 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시장들에 그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나라의 경제에도 기여하겠죠. 그럼 이 120조 원이나 되는 투자를 어느 나라에서 가져갈 거냐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같이 추구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삼성전자랑 경쟁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 반도체 기업이 TSMC예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덴마크의 해상풍력 개발 업체인 오르스테드가 이제 들어와서 해상풍력 단지 낙찰을 따냈거든요. 그 입찰에 들어가서. 근데 그러면은 덴마크 회사가 대만에 가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을 하지만 이 해상풍력 단지에서 이 타워를 만들거나 밑에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대만 정부가 니네 이 사업 따냈으니까 대만에다가 공장 지어갖고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기술 이전도 해줘라는 조건을 내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대만에다가 공장을 짓고 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공장을 대만에 짓는 거죠. 그럼 대만에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GDP도 늘어나고 재생 생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생산된 전력을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TSMC가 20, 30년 동안 장기 고정 가격으로 사겠다고 PPA를 맺었어요. 올스테드랑.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그 기회도 놓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풍력 발전단지에서의 타워라든가 하부 구조물을 잘 만드는데 그것도 해외에다 뺏겼고 그 기업들의 아태 지역의 공장 개설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이런 풍력단지가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계약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만 증가되는 것이 아리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백에 대해서 10가지 숫자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이 이제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요. 제가 뒤에 추가적으로 준비해 놓은 자료들도 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